노인들의 주된 욕구 중에 하나는 본인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 본인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형태의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가. 기존의 삶과 뭔가 단절이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뭔가를 이제 남겨주고 물려주기 위해서 자산을 축적하기보다는 본인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서 자산을 축적을 하고 본인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서 다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으로 조금 이제 바뀌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종로구에 실버타운이 생겼습니다. 어떤 실버타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 골든라이프케어에서 운영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복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 골든라이프케어 운영관리본부 조성은 팀장입니다. KB면 저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이죠. KB금융그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요양 그리고 주거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에 KB 골든라이프케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위례 신도시 또는 서초 우면지구 등의 요양시설을 건축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이곳 종로구 평창동에 노인복지주택 평창카운티를 오픈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시기에 어르신들에게 이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요양 전 단계 자립적인 생활은 가능하신데 누군가 좀 더 도와주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이분들에게는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이 주거 서비스를 통해서 요양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어르신들이 조금 더 존엄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길이겠다 싶어서 이분들에게 대응해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창카운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늦게 아신 어르신들도 있고 건강하신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저희는 케어 실버타운이라고 이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KB 평창카운티가 실버타운과 케어 실버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네요. 노인들의 제일 주된 욕구 중에 하나는 본인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향들도 노인이 본인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맞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의존의 단계에 가면 이제 요양시설을 선택하시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본인의 집과 같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소간의 불안과 불편이 있지만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본인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형태의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일본에 저희가 사례를 이렇게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서비스 고령자 주택, 그러니까 일정한 케어 서비스 통해서 어르신들이 계속 본인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택, 이런 형태가 좀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우리 사회에도 좀 그런 후기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안 되시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실버타운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시니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들은 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타깃으로 하고 있는 후기 고령자분들도 같이 좀 모시는 이 실버타운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KB는 좀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례 빌리지, 서초 빌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고급 요양 서비스를 받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합쳐서 이곳은 실버타운, 또 케어 실버타운 이렇게 되니까 전 연령층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요양 서비스를 하다가 갑자기 앞쪽으로 점프해서 액티브 시니어 이걸 하는 것보다는 요양 서비스에서 조금 더 앞단계 이분들을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케어 서비스의 서비스의 연속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게 저희 KB 골든라이프케어의 제일 큰 장점이고 좀 차별화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창카운티에는 이미 이제 93세가 넘으신 분들도 입주해 계세요. 그래서 평창카운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연령 상한제가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거주의 결정권을 조금 지속해서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실버타운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어서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녀분께서 60세가 넘으신다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분들하고 실버타운에 들어
들어오시는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매나 형제, 이제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있으신 분들이 그냥 두 분 다 60세가 넘으시면 같이 동거하시는 데는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거주의 자율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반려견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떤 점은 장점이고 또 어떤 점은 불편한 점이 실제로 있는지. 사실 이제 반려견을 동반 입주 가능하게 하기까지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가능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축을 두고 있는 거주 결정권, 그리고 이분들의 존엄이나 이런 거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실버타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생각했을 때는 반려견 없이 가족을 두고 온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측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은 부딪혀보자 하는 면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반려견이랑 같이 입주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다른 입주자분들이 뭐 시끄럽다, 뭐 이런 이제 민원들도 좀 있으셨지만 지금 이제 사실 저희 평창카운티는 이미 열려있는 그 실버타운으로 입주민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서로의 에티켓을 잘 이렇게 정리가 돼가면서 좀 정착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축 실버타운 중에서는 최초죠. 지금 하겠다는 곳들은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실버타운도 그렇고 요양시설도 비슷하고 한데 이제 저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이제 생활 환경은 바뀌는데 기존의 삶과 뭔가 단절이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이분의 뭐 우울감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가급적이면 본인이 애착을 느꼈던 반려동물 말했지만 곧 가족과 다름없는데 그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는 뭔가 단절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어르신들이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카운티 안에 있는 스파가 입주민분들께 인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탕이 일단 굉장히 여러 개고 걷기탕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다른 곳을 가지 않으셔도 스파에서 걷기탕을 하실 수가 있고 옆에 이제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그런 약간 세밀한 포인트들이 녹아져 있다. 57억 실버타운 다녀왔는데 거기도 수영장 대신에 웰리스 풀이라고 하는데 걷기탕이에요. 아까 제가 본 스파랑 거의 똑같은, 근데 모양만 좀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해서 사이즈만 좀 커졌을 뿐이지 그런 효과는 똑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시설 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스파거든요. 북향으로 나 있는 그 인공폭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이제 뷰를 보셨을 때 그냥 이제 벽이었다면 굉장히 삭막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인공폭포에다가 이제 여름이니까 또 풍성하게 풀이 자라서 굉장히 뷰가 좋아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포인트들이기도 하고요. 옥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요. 평창동이란 특징처럼 앞과 뒤에는 산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고층 건물이 없는 개방감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옥상 정원에는 특히 이제 반려견과 출입이 가능한데요. 반려견들과 옥상 정원에서 산책하시면서 또 풀어놓으실 수 있게 저희가 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포인트들이 또 있고 어르신들이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따로 나가시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세요. 그럴 때 이제 옥상에서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가볍게 이렇게 둘러보기가 참 좋고 비가 오거나 너무 날씨가 덥거나 추운 날에는 저희 지하 1층 피트니스에 또 걷기 트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걸어보실 수 있고 평창카운티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은 또 어딜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참 그 운동시설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도 어르신에게 맞춤 인력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실제로 지금 상주하고 계신 운동치료사분께서 노인에 대한 굉장히 전문가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때 이제 쉬지 않고 다가가서 이렇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운동하세요. 지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께는 또 라포가 형성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시더라고요.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화된 장점이라면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저희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르신 본인의 입장에서나 또 이분을 케어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나 그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 실버타운에 들어와서 생활하시고 불가피하게 요양시설로 옮기셔야 된다면 또 저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로
우선적으로 전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내부에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항상 우선순위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가져가고 합니다. 한 500번 이후는 사실은 저희가 DB를 컨택할 상황이 거의 발생이 안 되거든요. 공실이 생기면 연락드리고 순번 연락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니까. 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산을 축적을 하고 이걸 이제 활용하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에 장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해도 자식들도 이미 너무 고령자가 됐거든요. 뭔가를 이제 남겨주고 물려주기 위해서 자산을 축적하기보다는 본인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서 자산을 축적을 하고 축적한 자산을 결국은 본인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서 다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조금 이제 바뀌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경향을 곳곳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실버타운들이 워낙에 고가의 보증금으로 되어 있고 그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면 뭔가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처분해야지 오는 이제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제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 본인이 살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유동화 대상으로 삼아서 월세를 주고 그 월세로 여기 생활비로 조달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것도 구조가 바뀌어야 향후에 실버타운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진 생각이었기 때문에 월세 중심으로 시작한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우리 고객들의 한국적인 정서, 목돈을 내더라도 월 생활비가 낮았으면 하는 그런 정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전세, 전세형 모델까지 해서 어찌되었건 기존에 있었던 낮은 보증금부터 조금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 생활비를 낮추는 방식까지 해서 다양한 가격 정책을 이것도 고객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강원도 평창으로 오해하세요. 저희는 이제 서울 도심의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평창 카운티고요. 아직은 이제 이런 후기 고령자분들도 오실 수 있다라는 이런 컨셉들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과TV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정보를 얻으시고 또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카운티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공빠TV 구독자분들께 저희 평창카운티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돼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저희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사실 모든 이제 고령자 한 분만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일까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서 만든 게 이 평창카운티거든요. 그 평창카운티에 진심을 전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구독자분들께도 조금 전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